문제 풀이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못했어요. 2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여기는요, 뭐냐면 인장 등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예, 원칙적으로 인장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해야 한다야. 중개보조는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 시,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고용신고 시에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1번 질문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네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 있다. 원칙은 뭐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업무 개시 요건이었어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시, 그리고 소속의 경우는 고용신고 시에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등록한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10에서 40이어야 한다. 예, 7에서 30. 단 개인만이요. 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이런 인형 크기의 제한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개인인 자, 개인으로서 인장 등록해야 될 자. 그러니까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 중개인,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자,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와 같은 인장을 등록해야 될 개인들, 그 사람들이 7에서 30인 거요. 4번. 법인이 아닌 자는 가족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부 표, 거기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명이나 가명을 쓸 수는 없다.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다, 법인 자체 인장이다. 그래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 신고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 6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래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 얘기는 인장등록 신고서라고 하는 것이 세 종류나 있는데 그거 굳이 안 써도 상관없다. 예, 그 다음 7번이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분사무소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무방하다. 법인 인장을 그냥 써도 되고 법인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엔 중요한 건 법인 대표다. 법인이 보증하는이 아니다. 그 다음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이다. 8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한 인장을 써야 해.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와 등록 인장 사용 의무 위반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 안 한 인장을 썼을 시에는 그때는 업무정지고, 소속이 인장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 안 한 인장을 사용했을 땐 자격정지다. 그 다음 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0일이요? 7일이요? 7일. 예, 요거 꼭 기억합시다. 7일이다. 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요. 소속은 자격정지. 예, 그리고요. 매수신청 대리행위에 있어서는요, 인장등록 제도가 없어요. 왜? 그냥 여기 등록한 인장 그냥 쓰면 상관없으니까 거기는 인장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자, 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그래서 뒷부분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그게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앞이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인장을 등록하여 개소요.
예? 개소, 중개보조는 빠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고쳐야 돼요. 자, 2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습니다. 10일이네, 7일이네. 7일, 10일 틀렸네요.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은 인감증명법에 신고된 인장이다? 아니다. 예, 반드시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실명인장이면 된다. 그 실명인장이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표나 가족부에 일치하는 이름이면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된 법인 대표의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 대표요, 법인이요? 법인 대표는 뭐에 불과하다? 개인. 그러니까 개인 인장 등록하는 거요. 예, 소속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천재네. 예, 어쩌면 그렇게 합격할 얘기들만 하셔. 6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장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문제는요, 이게 이제 행정관청에서 어디서는 이거 막 쓰게 시켜요. 어디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문제인 거야.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예, 그 다음 7번 인장등록 신고서는 등록 신고서와 함께 있는 신고서,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와 함께 있는 신고서, 그리고 인장병력 신고서와 함께 있는 신고서 해서 인장등록 신고서는 몇 종류? 3종류예요. 특히요, 여러분들 두 번째 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와 함께 있는 신고서, 요거 맞아요. 거기 보면 그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서 및 중개보조원을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거 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라는 게 그냥 거기 인장등록 신고서 이름이야.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맞다.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등록 위반의 경우에는 등록한 인장 사용 위반의 경우와 행정처분이 어떻다? 그래요. 업무정지, 자격정지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9번이 바로 그거예요. 인장등록 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야. 소속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자, 10번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방법원에다가 인장을 등록한다.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인장등록 제도가 없다. 예, 중개사법에 쓰는 인장을 그냥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휴폐업에 관한 문제 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월이요? 3월이요? 예, 1월 아니죠. 3월. 그 다음 2번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몇 개월 초과시? 예, 사전에, 즉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렇죠. 2번 휴업과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등록증을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재개신고와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그거죠. 그 다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예, 별도의 문제다. 그 다음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징집을 위한 입영으로 7월에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에 휴업기간 변경신고했어. 된다 안 된다? 왜? 누구라서? 예? 이게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뭐요? 예, 학교 간다, 군대 간다, 병원 간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라도 인정하더라. 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한다. OX? 없어요. 옛날엔 그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폐업 신고제도. 있다 없다? 예, 이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요약집. 요약집에서요, 몇 페이지를 찾아주시냐면요, 9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90페이지. 90페이지 찾으셨나요? 거기에 8번 한번 볼래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개사법에는 이게 어떤 것만 적혀 있나요? 법인이 해산한 경우 누가? 법인 대표가 등록증을 7일 이내 반납해. 법인이 해산한 경우가 아니라 법인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이때는 법인 대표였던 자가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한다. 그거 하나만 적혀 있어. 중개사법엔 뭐가? 법인이 등록 취소됐을 때 누가? 대표였던 자가 며칠 내 반납? 7일 내 반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록 취소되면 며칠 내 등록증 반납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되면 며칠 내 반납해? 7일 이내 반납하죠? 기억 안 나? 등록 취소되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하죠? 근데 사망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 시에는 사망 해산도 등록 취소 사유 아니요? 그럴 때는 개인의 경우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이런 게 중개사법에는 하나만 적혀 있다니까. 법인의 누구였던 자? 대표였던 자가 7일 이내 반납한다. 그거 하나 적혀 있어.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법인의 대표 또는 누구였던 자? 예? 임원이었던 자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사망일 적에 누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 요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중개사법엔 요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폐업하고는 무관하지만 요 얘기를 갖다가 기왕에 나온 김에 같이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매수신청 대리 제도 이거 수업을 안 할 건 아니야. 할 건데, 이제 할 건데 문제를 갖다가 여기다가 제가 문제를 섞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서 이렇게 조금씩 일단 봐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몇 번 할 차례요? 7번? 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그죠? 다 재등록은? 재등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 다음 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월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3월을 초과하게 되면 뭐 하면 돼? 신고하면 될 뿐이야. 그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9번 휴업기간의 변경신고입니다. 등록증을 첨부한다? X. 어떻게 첨부해? 갖다 냈는데. 그죠? 그래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죠. 변경신고 X. 그 다음 중개업 재개, 그 다음에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된다. 휴업과 폐업 신고는 불가능해. 왜?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그 다음 1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X. 며칠 이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미리죠. 다. 여러분들 휴폐업 재개 변경은 다 미리 신고.
그 다음 재개신고 등 안 하면 벌금형 처한다. 과태료다. 예, 12번이요. 과태료. 그죠? 과태료. 얼마? 100만 원 이하. 13번. 폐업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중개사무소를 폐쇄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어. 그러니까 폐업이 됐대요. 그리고 중개업을 했대요. 그러니 뭐요? 무등록자야.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 사무소 이전할 수 없다. 가능하다. 왜? 업무 아니니까. 그 다음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한다. 못한다. 왜요? 휴업이라 해서 등록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중소속 금지 원칙에 위배돼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해 휴업했어요. 그 다음에 휴업하면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사유죠. 근데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개업공인중개사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몇 개? 2개. 뭐? 예? 개업공인중개사 2년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안 했다. 아까 그거 하고 연수교육 요거 2가지죠. 예. 자, 그 다음 법적 문제 한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 그 다음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X! 왜? 휴업이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요. 그거 놓치면 틀린다니까. 이게 알면서도 당하는 거야. 2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아니면은 임등치다. 임등치. 그죠? 예,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괜찮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등록 등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또한 같다. 틀렸네요. 등록 등이 첨부되는 건 뭐와 뭐야? 휴업과 폐업이요. 거기에 업무의 재개와 변경은 빼야 돼요. 업무 재개와 변경 제외. 됐어요? 그 다음 4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휴업 등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며칠 내 신고야? 예? 10일. 맞죠? 이거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서의 모든 것들은 여기 보시오. 이거야. 자, 중개사법에서 누가 되어야만? 개업공이어야만 이쪽 매수신청 대리 업무가 가능하죠.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하려면 중개사법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에 뭐 한 거야?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이루어지는 별의별 사건들 다 이쪽 매수신청 이쪽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벌어지게 되면 신고를 해줘야 돼. 누구에게? 지방법원장에게 신고를 해주는데 며칠 내? 자, 예를 들어서 사무소 이전했어. 그러면 중개사법상 며칠 내 신고야? 10일. 이쪽은? 신고해 주는 거야. 10일 이내. 그 다음, 자, 여기서 분사무소 설치했어. 그러면 여기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죠?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되고 이쪽에서 며칠 내 신고해 주는 거야? 업무정지 처분 받았어. 자격정지 받았어. 이때 업무정지는 누구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고 이때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 매수신청 대리 업무 소속공인 해? 안 해? 여기에 자격정지 누가 받았을까요? 법인 대표. 법인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누가 해? 예? 법인이 무슨 대주를 해? 법인의 경우 누가 해?
법인 대표. 이런 자격정지 받았어. 그럼 며칠 내 신고? 누구에게? 지방법원장에게 한 거야. 여기서 등록이 취소됐어. 며칠 내 신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 10일 내 하는 거야. 근데 한다 안 한다? 예? 그냥 써있기만 한 거야. 실제로는 안 해. 여러분들 등록 취소됐는데 기분 나쁜데 가가지고 또 할래? 네 알아서 해 하고 말지. 근데 뭐 하게 돼 있어? 10일 내 신고.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뭐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찝찝한데요. 자,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줄쳐놨죠? 4번. 저기요, 요약지. 요약지 갖고 갔어? 저쪽에 있어? 예.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지. 맨 끝에 며칠 내 신고? 적혀 줄 쳐놨어, 안 쳐놨어? 안 쳐놨어요? 예. 거기 보면, 이거 봐봐. 그 밑에 사항들 봐봐요. 뭐, 자격정지 있나 봐요. 뭐, 뒤에 봐봐. 자격정지 있나? 있어요. 그쵸? 예. 분사무소 얘기도 있고 다 있죠, 뭐. 그죠? 그래요. 특히 여러분들 2번이 뭐였어? 두 번째 게. 휴폐업. 중개사 보면 휴폐업 며칠 내신 거야? 미리 신고 아니야, 미리. 휴폐업도 며칠 내신 거 중개사법은? 미리. 근데 매수 신청에선? 10일. 그래서 넣은 거라니까.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몇 번 하던 거요? 4번이네요.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휴업을 신고했어요. 그러면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맞아, 틀려? 맞다는 거예요. 됐어요? 5번.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예, 틀렸죠. 뭐 두 개는 아니야. 예, 휴업과 폐업은 빼야 돼. 휴업과 폐업은 빼라. 자, 그 다음 6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즉시. 여기만 즉시가 딱 한 번 나온다니까. 즉시. 여러분 생각해봐. 업무하려고 가가지고서 재개신고하러 갔어. 재개신고는 몰라. 사실은 재개신고하는 이유가 뭐요? 등록증 찾으러 가는 거야. 등록증 찾으러 간 거거든? 갔더니 뭐라 그러냐? 3, 4일 있다 오래. 캐비넷만 열면 되거든? 거기 있는데 3, 4일 있다 오래 하면 승질나 안 나? 유일하게 여기가 즉시요. 지체 없이가 말이 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즉시요. 자, 그 다음 휴업기간 중에 등록증은 게시하여야 한다. 있어야 게시하지. 사무소는 있어야 한다. 예, 등록 요건이야. 사무소 없으면 임등치고 사무소는. 그러나 등록증 게시는 불가능하다. 8번. 휴업기간 중에 업무보증기간 종료되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업무보증 다시 한다. 아니면 업무 재개 전까지다. 예,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예, 고쳐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9번. 휴업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 가능해. 폐업도 돼. 그 다음 중개업 업 외에 다른 업무 하는 것도 가능해. 그렇죠. 그 다음 사망해산의 경우 절등치야. 그런데 폐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등록의 효력 소멸은 사망해산, 폐업,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 그거죠. 근데 사망해산은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이면서 무슨 사유이기도 하다? 등록 취소 사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다른 등록 취소 사유는 사유 발생만으로 등록이 없어지나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요? 없어지나요? 그러나 사망해산만큼은
별도로 등록 취소 안 해도 처분이 있기 전이라 할지라도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망해산이 옛날부터 등록 취소 사유였는가? 아니야. 옛날에는 폐업 사유였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 신고해야 돼. 근데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법을 만든다고 할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주민등록표상 일치하는, 같이 있는. 그럼 와이프가 가가지고 폐업 신고해야? 그게 사실은 논리적이었겠죠. 그래요. 그래서 사망해산 시에는 과거엔 폐업 사유였어요. 근데 지금은 폐업 사유로 놓고 있다, 아니면 등록 취소 사유로 놓고 있다. 등록 취소 사유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 다음 11번 보세요. 휴업신고 기간 중에 폐업과 재등록이 가능하며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또한 같다. 여러분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 가능하죠? 재등록은 왜 못하죠? 등록의 결격사유라서. 됐습니까? 그 다음 12번이요. 예, 휴업신고 기간 중이라도 재개신고 후 업무가 가능하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업무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이건 임등치 아니면은 절등치. 절등치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큰일 나. 절대적 등록 취소야.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그 공무원은 자기가 업무정지 처분 내린 그 중개사무소 앞을 걸어간다, 걸어가지 않는다. 왜? 일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일하는 거 보면 두 개의 양심의 갈등을 느낄 거 아니야? 그죠? 개인으로서의 양심과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의 양심, 두 개의 갈등의 문제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차마 등록시키자니 업무정지한 것도 미안한데 무슨 절등치요? 임등치가 아니라 뭐다? 절등치입니다. 그 다음 휴업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다. 업무정지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이런 건 칠판에다가 몇 번씩 쓴 건데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될 건데. 됐어요? 그 다음 자, 양도대여에 대한 것이 제가 이제 거기에 별도로 넣은 게 있습니다. 그 양도대여에 대한 문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증 교부한, 그죠? 누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한다. 맞아요.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대여는 자격 취소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킨다? 교부한 시도지사. 2번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 양도대여 한 거요, 받은 자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 대상? 아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 명의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했어. 동업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 업무를 했대잖아. 먼저에는 동업 형식이었는데 업무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여기는 업무를 했어요. 이 경우는 이 사람은 뭐요? 무등록자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양도대여 또는 무등록자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 크기의 문제죠. 그건. 그 다음 4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뭐에 의해서? 외관상.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는가 여부요? 아니면 외관상? 외관상. 그거요. 그래서 무슨 설 항상? 객관설이야. 무슨 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객관설이라니까 무조건. 예, 맞다 틀리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 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썼어. 이것도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증 양도대여 문제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판례가 있다니까.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거 자격증 양도대여로다가 처리됐어요. 실제로는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거 지금 같아서는 어떻겠어?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보면 부동산 뉴스 뭐 이런 뭐 부동산 뭐 매거진 뭐 부동산 뭐 해가지고서 그런데 대표들이 한두 개겠죠? 이 판례 자체가 어떤 걸까요? 시대착오적이죠. 하지만 과거에 나왔던 판례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이거 자격증 양도대여로 걸린 거예요. 아, 자격증 양도대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거는요, 저기로 걸렸어요. 유사명칭.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으로 걸렸던 얘기예요. 그 다음,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법률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쓴다 못 쓴다? 왜 못 써? 법률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사자가 없어. 잘 읽어봐. 공인중개사야 공인중개야? 사자 빠졌잖아. 아, 법률자 왜 못 써? LBA들 다 법률중개사무소라고 써요. LBA. 여러분들 봐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거 아니야.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걸 택일적으로 쓰는 건데 거기는 요게 지금 없어. 공인중개법률사무소라고 돼 있어. 사자가 없어. 됐어요? 법률사무소 쓸 수 있어요. LBA는 다 쓰고 있다니까. 자, 그 다음 몇 번이요? 7번. 그거 저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사자가 빠졌잖아. 부칙 제6조 이게 그러니까 기출문제였는데 이걸 자꾸 놓치네. 하긴 뭐 어떤 기출문제는 보니까 이걸 낸 데는 사자까지 붙여서 뻐젓이 틀렸다고 해놨어. 자, 그 다음 7번. 법률이라는 용어 왜 못 써? 여러분들 법률 다루고 있잖아. 법률을 무려 몇 과목이나 배워, 여러분들. 한 20개 배우지 않아요? 민법에만 해도 민사특별법까지 합치면 몇 개야. 공시법에도 한 서너 개는 배울 거고 민법에 한 7, 8개 배울 거고 그리고 공법, 기본법만 8개 아니야? 나는 묻고 싶어.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보다 법률 공부 많이 했을까? 아이, 거기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거밖에 안 했어. 그거만 한 거야, 그거만. 근데 여러분들은 종류가 몇 개인데, 아, 헌법도 했다. 헌법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 개 몇 개인데 법이 엄청 많지. 게임이 안 되지. 훨씬 법 더 많이 했는데 왜 법률이라는 용어를 왜 못 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변호사들의 문제가 그런 거야. 변호사들이 저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민법 말고는 몰라.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 법률사무소하고서 싸움이 안 돼요. 왜냐면 외국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내가 대학 다닐 적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화학을 배웠어. 누구는 뭐 저기를 기계과를 출신이야. 누구는 무슨 과 출신이야. 이런 사람들이 대학에서 로스쿨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뭐 해서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해? 거기에 법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죽으나 장작 대학에서도 뭐 배웠어? 민법 배우고 중개 이거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로스쿨 가서도 이것도 배워. 그러니 무슨 싸움이나 예를 들어서 여기 분쟁이 생겼어. 뭘 알아야지. 화학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쿨 제도를 만들고 우리도 변호사 이거 저 사법고시 없애자고 한 거야.
우리도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또 배워. 이런 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뭔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에 얘는 이런 거 배워가지고서 이런 거 하는 걸 못하니까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변리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그럼 변리사가 하는 거 소송 담당하냐고. 소송 담당 못해요. 변리사가 하는 건 뭐야? 특허. 뭐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변호사는 하고 변리사가 따로 있어. 근데 안 그래. 여러분들 대처여사 알죠? 대처여사는 변호사요, 변리사 출신이요. 모르지. 왜? 저기인데 걔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따로 있지? 안 돼. 하나인데. 화공과 출신이에요, 대처여사가. 그리고 로스쿨 다니신 거요.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정치로 입문하고. 뭐야, 어디야, 뭐 하다가. 쓸데없는 시간만 없앴어요. 네, 6번. 법률 얼마나 있어? 그 다음 7번 보세요. 부칙제 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썼어. 인자가 썼어? 안 인자가 썼어? 인자가 썼잖아.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야? 부칙제 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 썼어. 그러니까 뭐야? 맞아요. 8번. 안인자가 썼대. 안인자. 안인자면 뭐야? 1학년 1반. 맞잖아. 됐어요? 9번. 토지 매매 등을 알선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안인자. 안인자야? 그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 또는 그 유사한 명칭 쓰면 돼, 안 돼? 쓰면 뭐요? 1학년 1반인 거예요. 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 설치해요. 광고물. 그러면 등록증, 그리고 성명 인식할 수 있는 크기, 표기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해. 그죠? 자, 이때 법인의 경우는 누구 이름 써? 예? 대표자. 이름 쓸 때 법인 대표. 분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 그래요. 이름을 표시해야 돼. 어디에? 간판에. 예? 간판에. 그 다음 1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5개 광고물 설치합니다.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광고물에 표기한다. 맞죠? 예, 아까 본 얘기요. 법인의 경우는 누구? 대표. 분사무소의 경우는? 예, 간판에 씁니다. 자, 1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5개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거 안 하면 뭐요? 예? 아니, 대집행 이걸 떠나서 100만 원이야? 과태료. 그 다음 14번.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어요. 뭐다? 100만 원이야? 인자가 제대로 안 하면 뭐라고? 예, 100만 원이야. 과태료. 아닌자가 하면. 예, 15번.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할 수도 있을까요? 난 이런 게 참 이상해. 내기는 참. 1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이 철거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을 때 그 철거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여러분들 이거는 틀리면 안 돼. 민사집행법이 뭐 하는 법이야? 맨날 해도 몰라. 경매하는 법이야. 민사집행법이 뭐야? 여러분들이 행정대집행절차법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갖고도 푼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철거 절차는 민사집행 경매법에 의한데 말이 돼, 안 돼? 읽으면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행정대집행절차법 뭐 이런 거 모르면 어때? 그런데 민사집행법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갔다는 게 웃기다는 거지. 민사집행법 뭐 하는 법? 예, 맨날 민사집행법 얘기를 해줘도 그게 그거. 예, 여러분들 하여간에 저기잖아. 걸러 들을 줄 알잖아.
나한테 필요한 걸 딱딱 걸러줄 줄 알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능력이. 7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 두 가지가 있다.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은요. 1번은 공인중개사,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등록, 공인중개사 하면 자격. 3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요거는 금지행위 쪽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구별해 놓자.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자격증을 양도대여했어. 그러니까 자격 취소야. 그 다음 1학년 일반이야. 그 다음 포상금 사유에 있다 없다? 허무양 있잖아요. 양내말이라 그랬잖아요. 포상금 사유에도 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했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예, 자격 취소 지우세요. 절등치라고 쓰세요. 1학년 일반 맞죠? 그 다음 포상금 맞죠? 자격 취소 그 부분만 틀렸네요. 그 다음 그리고 옆에다 표시하세요. 다 X 하나 표시해 놓으세요. 이건 내가요 원래는 답이 등록 취소로 해놨다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맞는 얘기만 써놓으니까, 왜냐면 일부러 그 공부하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해가지고서 슬쩍 하나 고쳐놓고 이걸 자격 취소를 고쳐놓고서는 옆에다가 X 하고서 표시를 해야 될까 안 한 거예요. 원래는 절등치로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자, 6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어. 아닌 자가 썼어. 그럼 뭐요? 1학년 일반. 그 다음에 아닌 자야 7번. 6번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요. 7번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야. 어쨌든 아닌 자 얘기만 나면 무조건 뭐? 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그래서 7번은 맞네요. 8번. 아닌 자 얘기야, 인자야. 인자가 제대로 안 뜬 거야. 그러니까 1학년 일반이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그래요. 그 다음 9번.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간판의 상호해.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대표, 분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맞죠? 틀려요. 예, 모의고사에 이걸 내가지고서 짜증이 나서 나도 그냥 냈어요. 사람들 틀리지 말라고. 상호 줄쳐놔. 간판의 상호해. 간판의 상호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 상호가 뭔지 몰라? 자, 여기 봐봐요. 여기 간판이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간판에 여기에다가 대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여기에 상호에다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마저 틀려. 상호에 이거 반드시 써야 돼? 아니면 여기 간판에 쓰면 돼? 그러니까 터무니없어. 그죠? 틀릴 이유가 없지만 그따위로도 낸 적이 있다니까 모의고사에. 그래서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 중개사법은 별의별 게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상호다 간판이다. 예. 그 다음 부칙제 6조 제2항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못 썼어. 그러니까 뭐겠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무소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명시하여야 해. 안 하면 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닌 자가 하면 그게 12번에 있어요. 아닌 자가 그죠? 표시광고를 했다. 그럼 뭐다? 1학년 일반. 그 다음
사무소 이전의 경우나 폐업한 경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간판을 철거해야 돼. 며칠 이내? 지체 없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100만 원 이하가 되리는 거 없어. 안 써 있어. 업무 정지한다? 업무 정지도 못해 이거. 아이, 폐업하고 등록이 취소됐는데 무슨 업무 정지야. 됐어요? 예. 여기까지가 밀린 숙제 한 거요. 뭐 했어요? 예, 이제는 오늘 수업한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양이. 예. 양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도 쉬었다 해야겠죠? 예, 쉬었다 합시다.